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또 들어와 주셨네요. 430분 정도 들어오셨고 미무스와님, 써니스카이님, 아트센터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과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모신 분은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 협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겠지만 차분차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김재순 회장님께서는 가정관리사로 지금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정도. 네. 15년 정도. 네. 네. 가정관리사 협회가 있다는 거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좀 있지 않으세요? 네, 많이 계셔요. 언제 생겼는지 역사부터 해서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생긴 지는 2004년 11월 26일 날 예. 한국 여성 노동자의 부설 기관으로 가정관리사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창립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실업 때 아무래도 일자리들이 많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일을 찾고 있었지만 주부들이 딱히 할 만한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네. 그리고 주부들이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은 집안에서는 가사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 어른을 돌보는 일 맞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도 주부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어서 그럼 이것을 한번 직업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 실업극복연대가 그분들을 모집하고 연대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여성들을 모여서 이제 가사 서비스, 베이비시터, 사랑도우미 그런 교육들을 한 40시간 정도 교육들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손을 연결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군요.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분 정도 가입돼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한 1000여 명까지 12개 지부 1000여 명까지가 저희가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요즘에 플랫폼 앱 서비스가 많죠. 네, 활성화되면서 많이 비영리 단체에 속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회원이 지금 줄었어요. 일하고자 하신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쪽으로 많이 흡수가 플랫폼 되면서 쪽은 그러면은 거기는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거군요. 거기는 그냥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핸드폰 앱 가입하고 가입만 하게 되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로 가입을 하셔야 가입을 되는 하시고 거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40시간의 교육도 20에서 40시간의 교육도 진행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하군요. 네, 그렇게 진행. 그러면 지금 협회 가입은 어떻게 받으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입 교육을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 가정관리사협회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8개 지부 한 200여 명 밖에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이 회원들이 좀 줄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또 일자리도 좀 줄었을 수도 있고. 네네네.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협회에서는 주로 중장년 여성들에게 필요한 가사관리, 아이돌봄, 산모, 신생아 등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돌봄 노동자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여성 노동교육, 그다음에 회원 역량교육, 리더십 훈련, 소모임 등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군요.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요. 고객들과 회원들 간에 연대할 수 있는 계약서 쓰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관리사협회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랬고 그래서 사회인식 개선 활동으로 가정관리사협회를 알려내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호칭을 다들 아줌마, 파출부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호칭 개선 운동
그러네요. 응을 해서 어떻게 호칭은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정말 지금 뭐 보니까 아줌마, 이모님 뭐 여러 가지 뭐 부르는 네. 다양한 호칭인데. 그래서 이제 가정관리사라고 저희가 관리사라는 아예 불러주십사. 네, 그 현장. 그래서 네. 이제 가정관리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좀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회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약서 쓰는 거에서부터 일자리 제공, 뭐 네. 인식 개선, 네. 호칭 문제까지도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또 가정을 어떻게 보면 바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손길이 또 맞아, 필요할 수 있고 필요하죠. 네. 다인 가족은 또 그런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손길이 더 필요해질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서비스 상담 문의가 1인 젊은 세대들로 많이 세대들이 오는. 예. 문의가 많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어플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 바로 그날 이게 저희가 바로 그날은 서비스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 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연계가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서비스 문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젊은 세대들이 뭐 공부만 하고 뭐 청소하는 그런 습관들이 안 들어져 있어서 생활 습관이. 네. 예. 집에 가서 보면은 정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평수는 작지만은 일을 하는 노동 강도는 똑같은 뭐 큰 평수랑 그렇죠. 비교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작아도 일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원룸이나 이렇게 방통간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네.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을 좀 적게 한다든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서비스 비용이 청년들이 한번 내기에는 뭐 5만 원, 6만 부담스러울 원이 좀 수도 있죠. 부담스러우셔서 시간을 줄여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은 말 그대로 집안이 막 폭탄 맞았다는 표현들이 저희가 좀 사용을 하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 3시간, 4시간 정도는 다 그렇군요. 소요. 2시간만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3시간, 끝낼 수 4시간 다 없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를 막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전부터 그냥 집에서 하던 일이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왔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이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집안일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우리 엄마들이 그냥 60년대 보면은 자녀들을 먹이 힘들었을 때는 자녀들을 그렇죠. 갖다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엄마 세대부터 해서 그냥 집안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가치가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인 하는 것으로. 일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 가서비스도 네. 체계적으로 어디부터 차근차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 이제 여성들한테는 가사 서비스를 인정받으며 진정한 노동자로 이치를 가져가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하는 게 뭐 순서가 다 있나 보죠?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서는 저희가 막 7가지 영역에 뭐 70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항목들이 해요.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업무 매뉴얼에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세요?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이제 고객님하고 있으면 인사 그렇죠. 없으면 하고 환기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를 수거해서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먼저 돌려놓고. 네. 그래야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방 청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방 하고 나면은 각 방마다 돌면서 방 청소, 뭐 정리 다 그렇게 영역별로.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가정관리사 집안에서 하는 일인데 무슨 교육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렇겠네요. 필요하구나 그렇게. 네, 지금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정도만 하다 보면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사노동의 가치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돌봄 서비스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면서. 가치가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집은 좀 쉼을 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씻고 맞아요. 쉬면서 에너지를 좀 보충도 하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내일을 준비를 하는데 네. 그것을 노동의 가치로 금액으로 책정하기는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네 가치 그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법이 이게 가사법이 좀 빨리 좀 네.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더 인정받지 못했지 않았나. 그저 법제화된 그냥,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저 뭐 여성들이 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가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존중해주는 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네. 그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존중하고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힘들게 했던 그 경험들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들어보면 그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식을 좀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젊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긴 하세요. 네. 그렇지만 처음 이제 본인이 어르신들이나 몸이 아파서 갑자기 이제 서비스를 하셔야 되잖아. 수술을 하고 왔다든가 왔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일을 저희들이 알아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해달라는 막 그렇게 요구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그렇군요. 저희 관리사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가 과한 요구를 하는 쪽도 문제지만 네네. 하라는 것만 하라는 것도 네. 또 문제다. 네. 또 더 가장 힘들었던 본인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나 대청소 같은 경우를 조금 회원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상담을 받기 때문에 사무실 상담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다시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가서 네 AS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네. 조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입주 청소를 오전에 한 4-5시간 정도면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사간 중에 이렇게 테이프 자국이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져서 한 1시간 정도를 더 연장하고 왔지만 그럼 서비스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려운 점 그리고 고객님들이 저희 집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네네. 그렇지 않아서 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약속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됐지만 4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더 추가를 해요. 그렇지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초과 요금은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시간이 넘어가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 하지만은 기본 고객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시간에 대한 부분만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저희 관리사님들이 1년을 한 게 아니시잖아요. 한두 가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놓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갔을 때는 조금 시간이 초과가 돼도 그냥 알아서 그런 것들은 감내를 하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네. 자,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신 가사 근로자법 지난 5월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6월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가정관리사들이 노동자로서 앞서 뭐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과한 요구들을 받기도 한다는 점 얘기해 주셨는데 고용 형태도 불안정하고 뭐 4대 보험은 당연히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있죠. 네네. 네. 이런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동료들이 느끼는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호출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호출 일당제 개념으로 일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이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종과정과사협회는 운영을 하긴 해요. 그렇군요. 네, 본인들이 출자도 하고 회비도 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긴 운영하는. 하긴 한데 이제 5만 원을 만약에 번다 그러면 5만 원을 다 가져가는 형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주부들이기 때문에 자녀 밑으로나 그렇게 사대보험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들어가 있어서 사대보험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법이 발의돼서 협동조합으로 종가정과사협회 지부들이 한 6개 지부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2개 지부만 남고 거의 해산이 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그렇지만은 일하면서에서 최고 필요한 게 이 고용하고 산재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하다 다쳤을 경우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다 치료비 부담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다쳤을 경우. 그렇군요. 일을 못했을 경우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해결해야 다 알아서 되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딜레마군요. 그러니까 네네, 자녀들 맞아요. 밑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가입 안 되고 보험료도 네네. 안 내고 그냥 네.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혼자 지금 단독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도 네, 가입됐으면 맞아요. 좋겠고 네. 네.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것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 네네.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 맞아요.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네, 있네요. 굉장히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조금 했지만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네. 반기는 분들도 되게 계시기도 하고, 예. 내가 이제 거기를 가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부담을 있고. 느끼시는 관리사님도 계시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하고 계신 관리사님들은 이제 벌써 이제 얼마 안 하면은 그만두시는 형편이지만 앞으로 새로 해야 할 삶. 노동자분들 가사 관리사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든 계기가 되긴 했죠. 네.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제대로 정착되려면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긴 하니까요. 네네. 네. 앞서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형태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을 통한 노동은 앞서 그냥 한 번 하는 일회성 그런 노동이 되기 쉬운 건가요? 그렇게 되기 쉬운 노동들도 많고요. 네. 이제 가서 일을 하면은 고객님이 그 일하시는 관리사님의 서비스가 만족이 되게 되면은 한 몇 번 정도 더 서비스를 또 진행하기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일회성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좋은 점들은 이 가사 노동자들이 일하기가 쉬워. 접근이 용이해요. 거기에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되니까. 하고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본인들 회비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플랫폼 노동에서는 5,000원에서 8,000원에 대한 먼 선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그게 서비스 일종의 비용을 내는 것 같이 선 수수료를 떼는군요.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30%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쁜 점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점이 문제점일 수 있을까요?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오면은 이게 별점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별점 제도라고 들어보는데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보통 서비스를 받으면 별점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등급이 나눠집니까? 네, 등급이 나눠진대요.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지만 고객들이 뭔가가 또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되면 별점을 낮게 주게 되게 되면은 다음에 일할 때 대부분의 관리사님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근거리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는 열어주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멀리 본인이 살고 있는 등급이 것보다 낮아지면 좀 멀리 조금 더 힘든 그런 일들로 조금 더 채워 나가
오기도 그렇군요. 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끼리는 연대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 가정관리사협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많이 주춤했을 때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협회 회원들 일하시는 분들이 이 어플을 깔으셔가지고 일부 협회도 하시고 거기도 하시고 했던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서 한번 일을 조금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접목해서 조금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사협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이 모여요. 모여서 회비도 납부하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뭐 보수 교육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을 대하는 그런 SNS CNA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일에 대한 부진이 있을 경우 선배 관리사님들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더라 나아진다. 하는 서로의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노하우를 노하우를 전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뭐 소모임 문화도 활성화되어 있고 약간 상조 문화라고 했죠. 누가 네. 결혼을 한다든가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럴 경우는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끈끈하게 이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협회에다가 플랫폼으로 가셨던 관리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너무 없더라. 너무 삭막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일거리만 꾸준하게 협회에서 지원이 되고 하고 하면은 협회에서 가정가사 협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근데 앞으로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앞으로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정관리사협회도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이쪽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앱을 한번 개발해 보자고 했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그냥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전가정관리사협회가 회원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드렸다시피 회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끌고 갈 그런 사무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운 쉽지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10여 년을 싸워왔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면 퇴직금, 뭐 4대 보험 이런 것들, 뭐 유급 휴일, 연차 유급 휴일 이런 것이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지금 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네, 시행에 따라 되긴 할 건데 기대하시는 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공식 영역이 아닌 비공식 영역, 그림자 노동이라고 전문 직업이라도 불러지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파출부라는 형태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환영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래도 가정관리사라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서 약간의 정부에서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을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일하시는 관리사님들도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조금 더 일을 하시지 않을까 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했던 경험들로 해서 또 운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회원들이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먼저 협동조합의 4대 보험이라든가 대부분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요금 자체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차 4대 보험이 들어있는데 저는 일당 개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다 포함된 교육이 굉장히 좀 끝으로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이런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법 국회에서 이제 제정이 됐는데 무조건 그냥 제공기관에 가입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익적 제공기관이랄지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네.
시간이 뭐 어느덧 다 지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금일초대석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셨는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순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장과 함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식,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법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